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영업이익 5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7년 만에 5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6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가운데 포스코는 고부가 가치 철강 판매 확대와 그룹사 실적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에 대응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가운데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발생 지역의 가축 시장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터넷 전문 보험사를 올 하반기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최초 인슈어테크 손해보험사의 등장으로 일반 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연일 외국인의 강한 수급, 매수세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 2200선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될 미국 FMC 안에서의 기조는 일단 통화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기조가 최근 우리 시장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탄력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이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분석이 우리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더욱더 이어가게 하는 분석인데요. 자, 연초부터 3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부분도 오늘도 오늘 시장 안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5% 상승한 2206.20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 상승한 46,400원에 SK하이닉스는 3% 넘는 상승으로 7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LG화학 역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7만 9천원에 코스코 역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오늘장에는 25만 5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1% 상승한 715.30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상승으로 73,8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71,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0.99% 하락한 51만 9,800원에 HLB도 역시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73,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연일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200선에 안착이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었죠. 사실 그 초반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은 곧바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최근에 어떤 그 흐름대로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곧바로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갔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수의 강세를 이어간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의 흐름을 끌고 갔고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2100선을 조금 넘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반등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최근에 어떤 흐름을 이어갔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이 상승세, 아무래도 우리 시장 안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업종이 선방이 되면서 일단 우리 시장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 탄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종목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봉투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시장 안에서의 좀 대응도 더욱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 각 업종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어떤 업종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코스닥의 업종 순위에서 보면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방송 서비스 업종 352번이죠. 사실 방송 서비스 업종은 종목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촐한 그런 업종인데요. 종목 수가 작다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이 방송 서비스 업종이 투자자들의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업종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던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아마 매매를 해보셨을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CJENM이 있죠. 그리고 GS홈쇼핑. 그리고 지금은 CJENM과 합병을 했습니다만 CJ오쇼핑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홈쇼핑주들이 한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또 업종이기도 하고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종목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업종이 있는가 하면은 종목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 있죠. 그런데 이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볼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업종이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종목 수는 4개, 과거에는 3개밖에 없었지만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업종이었는데요. 방송 서비스 업종도 역시 코스닥에서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관심을 가질 만하죠. CJENM 이 한 종목만 가지고도 이 방송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종 내 종목 수는 작지만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업종의 흐름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은 멀었지만 대선이 또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이름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방송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방송국들이 좀 모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 TV라든지 또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또 위성방송 이런 다양한 방송과 관련한 종목들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국을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또 방송국을 송출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방송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ENM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채널이고요. 이렇게 방송과 관련한 그런 그 종목들이 모여있는 게 방송 서비스 업종이고요. 안정적인 기업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송국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또 광고 이런 것들로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에요. 어떤 그 흐름이 한번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흐름이 쉽게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 시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한번 채널을 선택했을 때는 꾸준히 또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청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방송국이라는 곳 자체가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이 방송 서비스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 흐름, 안정적인 이런 기업 흐름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라든지 뉴스 이런 조그만 거에도 흔들림이 많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종목들이 많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별주들이 많은데요. 이 방송 서비스 업종에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성을 갖고 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가면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조금 있다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어떤 흐름을 보였을 때는 굉장히 장기간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요. 또 조정을 받을 때도 장기간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들을 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대로 고르고 저점 파악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업종이 바로 방송 서비스 업종이고요. 그리고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모여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물론 급등락,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수가 어느 정도 일정한 무난한 흐름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혼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기업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모여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표 종목 그리고 테마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 CJENM이죠. CJENM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우량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 그런 것들이 정말 조정을 제대로 받고 아니면 종목의 흐름이 제대로 조정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코스닥에서 몇 안 되는 우량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쉽게 기업 흐름이 흔들릴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방송 서비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업들 자체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 민방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띠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역의 색채를 띠고 같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인데요. 352번이죠. 방송 서비스 업종. 자, 종목은 간단합니다. CJENM부터 한국경제TV까지 이렇게 8종목이 있는데요. CJENM은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CJ그룹의 미디어 관련, 종합 미디어 관련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이라든지 또 극장 관련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방송, 또 드라마 제작,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CJENM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CJ 오쇼핑을 흡수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모를 더 키웠어요. 시가총액 면에서도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이 한 종목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GS 홈쇼핑은 GS그룹의 홈쇼핑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 어떤 폭발적인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던 성장하던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기업 흐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뭐 안 좋은 이슈로 한참 뉴스를 오르내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MH 같은 경우에는 방송 송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KMH 악영그룹. 아시아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N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산 방송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색채를 띠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TN은 뭐 많이들 다 아시죠? 24시간 보도 채널인 YTN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YTN 플러스라든지 또 사이언스 TV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흐름 자체는 뭐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CCS는 지금 기업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업인데요. 충북방송이죠. 그래서 반기문 테마주로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기업 흐름만 안정화된다면 언젠간 다시 또 그런 흐름들을 한번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TBC는 대구방송입니다. 대구방송은 역시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민방이죠. 어쨌든 SBS와 또 협업을 하면서 방송 채널 대부분이 SBS 쪽에 그런 채널이 나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시사, 교양 이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제작하면서 내보내는 기업 흐름 자체는 괜찮고요. 최근에는 황교안 총리, 전 총리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대선 테마주로서 꾸준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는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국경제TV 채널을 경제TV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어떤 유료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송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사실 종목들이 각기 사연을 가지고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한번 움직일 때는 같이 또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아놓고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자주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흐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죠. 한국경제신문이 최대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기업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경제 채널 쪽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채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유료 사업이라든지 또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TB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대구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구라든지 경북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 흐름 자체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SBS와 제휴를 해서 거의 프로그램의 70% 정도를 SBS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그만 기업들입니다. 자, CCS, 충북방송 C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서 좀 거리를 둬야겠지만, 기업 흐름이 좋아졌을 때는 그때는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YTN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24시간 보도 채널 YTN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잠깐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어떤 기반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KNN 같은 경우에는 부산방송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 TV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죠.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KMH. 방송 송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MH 안경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 흐름 자체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방송 송출이라고 하면 역시 뭐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송출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은 GS그룹의 홈쇼핑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죠. 뭐 1조 원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성이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면에서는 역시 꾸준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기업들은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무난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JENM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지금 뭐 시가총액 3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을 대표하는 우량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코스닥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CJ 홈쇼핑을 합병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은 없어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흔들릴 만한 그런 요인은 당분간은 발생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서비스 업종이죠. 길게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역시 그 흐름이 한번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상승을 하죠. 물론 뭐 지수의 흐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확실하게 장기간 조정을 받죠. 그리고 다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꾸준히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가 발생했을 때는 장기간 추세가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죠. CJENM. CJENM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엄청난 흐름을 보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또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갈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흐름도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지금도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좀 고평가된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 저점을 확인했을 때는 장기가 묻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S 홈쇼핑을 보시면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엄청나게 그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죠. 주가의 흐름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이제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접근을 하시면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TBC. 최근에 황교안 총리 전 총리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CS는 지금 정지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이런 방송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정치인들의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기억을 하셨다가 좀 접근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어떤 그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지역 관련한 어떤 그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정치인들과 연계해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 종목들이 CJENM이라든지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CJ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까지 확실히 발생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그 접근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는데요. 일단 지수와 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코스닥 대표 종목과 테마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많이들 좀 알고 계시는 CJ ENM과 그리고 GS 홈쇼핑, 다채로운 종목들이 많이 좀 속해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의 좀 특징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조정 이후에 흐름을 좀 받으면 꾸준하게 이어간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대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CJ ENM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획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교시를 통해서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정보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에 대한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봉추 선생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넥슨 그룹의 자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게임즈는 최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1월 11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당시에 최초 추천은 10,000원, 9,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자 추천을 했었는데 가격이 오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050원 그리고 9,050원 이렇게 분할 매수, 9,550원 평균가 매수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추천했을 때만 해도 넥슨그룹이 매각 이슈로 이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넥슨 GT 그리고 넷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었고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었기 때문에 이 넷게임즈를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에 곧바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니까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상한가를 닫으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강한 흐름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1월 18일에 매도를 했는데요. 플러스 25%의 매도를 했습니다. 워낙 흐름이 강했었기 때문에 1월 15일에 당시 이제 목표가를 플러스 25%로 다시 조정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25%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매도를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1월 15일에 급등했을 때 매도가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추천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매수가를 1,500원 정도 1차 매수 그리고 9,500원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날 매도가 안 되면서 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친 것이죠. 한 번 이렇게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수익을 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찰을 해서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넥슨 매각 이슈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따라잡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는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계산은 미리 해놨었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1월 11일에 가격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좀 봐야겠죠. 계속해서 흘러내릴 것 같으면은 추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20% 수익 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는 어느 정도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접근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관찰을 하셨다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흐름 자체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접근해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꾸준히 관찰을 하지 않으면 놓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찰을 좀 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게임즈인데요. 이 종목을 1050원 그리고 9,050원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었고요. 사실 이 종목이 그 넥슨 매각 이슈가 발표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날부터 관찰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가격에 대한 계산을 마쳤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가격이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15일이죠. 이날 급등을 하면서 사실 초반에 굉장히 강했어요. 24%까지 상승했었기 때문에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목표가를 애초에 20%에서 그냥 홀딩을 전략을 바꾼 것이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9%로 마감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하락을 하면서 결국 10,0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날 좀 그 대응이 좀 아쉬웠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1,500원 정도에 접근했더라면 다시 한번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어쨌든 이날이죠. 1월 18일에 급등을 하면서 25% 매도로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기회가 오면은 또 접근할 그럴 그 용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강공업 우선주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금강공업 우선주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2016년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2016년 10월 14일에 추천했었는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31,500원, 그리고 2차가 28,350원, 평균가가 29,9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추천하고 나서 곧바로 매수가 됐고요. 10월 31일에 플러스 20% 수익 달성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당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이 종목이 이제 움직였었던 게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다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달성을 할 수 있었던 흐름입니다. 당시에 후보들,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들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대표적인 게 반기문 총장 테마주, 그리고 이재명 테마, 그리고 또 문재인 테마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확실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테마들이 계속 움직였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주를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주는 본주에 비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 낙폭도 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역시 매수를 할 때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금강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확실한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1,5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자, 가격이 이렇죠. 2016년 10월이었었죠. 당시 흐름을 보면은 자, 이때입니다. 10월 14일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날 가격이 왔었죠. 자, 이날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 흐름이 나왔었어요.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조정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기다렸었죠. 자,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직전 거의 저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은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31일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아쉬운 건 이날 상한가를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었는데요. 당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대선이 아직도 1년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로 추천을 했었는데 단기의 흐름이 좀 강하게 가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두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금강공업 우선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1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기별로 또 관심이 있어 하시고, 이 넷게임즈에 대한 이 대응 방법과 이 가격대 라인 좀 설정을 했었던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의 게임주와 그리고 넷게임즈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공업 우선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16년에 함께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테마로 좀 움직였었던 테마성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단기로 좀 바라봤지만 중기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요인이 또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리서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좀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965님의 질문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46,000원에 비중을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일진 머티리얼즈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 1.82% 하락하면서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 종가 대비해서 꽤 높은 상황인데 봉축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최근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면 본전에 매도하십시오. 지금 11%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낙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반등하면 본전 매도가 맞습니다. 매수는 괜찮았었는데요. 대응이 좀 아쉬웠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120선까지 이탈했죠. 가격에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단기에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대응이 아쉽죠. 마이너스 22%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2차전지 관련한 전기차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결국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면은 아주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다시 저점 이탈하면은 저점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노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상담이었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저점 이탈 시에 좀 손절 처리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3509님의 질문입니다. 화성 밸브를 매수가 15,000원에 비중을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화성 밸브 종가는요, 1.53% 상승하면서 13,2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봉추 선생님은 이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입니다.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셨어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추격 매수죠. 단기에 급등하니까 따라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가스란 테마예요. 그래서 대북 테마죠. 테마기 때문에 급등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급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매수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마이너스 20%면은 12,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이하까지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단기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인 것 같죠. 그런데 테마라서 워낙 급등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테마라는 게 어떤 이슈로 계속 움직이는데 뉴스가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급락해요.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수익이 나더라도 작고요. 그리고 손실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무리한 추격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락했을 때는 흐름이 단계 좀 끊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밸브 두 번째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디약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라인대, 가격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7513님의 질문이고요. 메가 MD를 매수가 2,485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메가 MD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2,45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이 질문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상승하면은 수익은 플러스 20% 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2,260원에 한번 추가를 하십시오. 추가를 하셔가지고 추가되면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약간 매수가가 높아 보이는데요. 워낙 지금 중기적으로 저점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탄소년단 테마와 취업 관련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를 해볼 만한 그 정도 가격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다고 그러면은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서 10%를 매도 후에 아래에서 하락했을 때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역시 그냥 아래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시는 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추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5원인데요. 지금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하면은 아래에서 좀 한번 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길게 봤을 때는 거의 저점 가격 아닙니까? 이때 한번 이슈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수 때문에 저점을 기록하긴 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가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상승해주면은 20% 이상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테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20% 정도 수익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락하면은 손절하기에는 약간 지금 가격 자체가 아쉽습니다. 거의 중기로 최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추가는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여기에서 한번 추가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지금 투자 금액이 많다 그랬을 때는 지금 비중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서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만 가지고 수익을 보든가 하락했을 때 절반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작다고 하실 때는 지금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아래에서 한 번 더 추가를 하자는 거죠. 역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수익 20% 노리시거나 2,260원에 한번 추가를 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 MD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메가 MD 가격대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을 줬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시길 바라겠고요. 이대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목표가는 20% 이상의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눌렸을 시에는 2,260원에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한 이후에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의 대응 전략 역시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5433님의 질문이고요. HLB를 매수가 85,000원에 비중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HLB는요, 0.94% 약보합 마감됐고요. 73,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봉출 선생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기준이
없었다.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뭐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슈 자체가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00원인데요. 8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는 괜찮아요. 이때만 해도 흐름 자체가 살아있었죠. 뭐 이 정도면은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32% 정도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도 살아있는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22%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손실이 계속 커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준을 갖고 대응하셔야 돼요. 자, 길게 보면은 흐름 자체가 서서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바이오 자체가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에 대한 부분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에 대한 손절에 대한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127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전기를 매수가 15만 8천 원의 비중은 8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삼성전기는요. 1.32% 빠지면서 11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좀 손실폭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그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손절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8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쉽게 그냥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손절을 하고 나서 확실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증액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반을 손절할 것인지 전부 손절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그 기술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손절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런 이슈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뉴스로 그냥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실까요? 1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추격 매수죠. 그리고 비중이 80%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42%까지 계속 홀딩하셨어요.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았었죠.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15% 정도가 이 정도예요. 적당히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전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수가 계속 가야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가는 상황에서도 꺾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으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까지는 힘들다고 보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끌고 와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이탈했을 때는 현재 어떤 그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손절을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쉽게도 좀 F학점 확인됐고요. 마이너스 15%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짚어드리면서 선택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정석투자 이어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은 2200선에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고, 지금 일단 그 2200선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버티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00선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이면은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 월말에도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 게 정석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최근 시장에 상승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로 기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된 흐름이 반도체주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서 어떤 디램 쪽의 어떤 포기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을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에 지나지 않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단기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게 단기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가 정말 제대로 또 어떤 방향이 설정됐을 때 그때는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예측의 범위는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반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하락했었던 어떤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은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던 이런 흐름들이 다른 업종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퍼진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된 흐름이 지속되는 이런 흐름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인정을 하면서 대응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 흐름에 맞게 대응하고 미국 시장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